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무피가 있는 지역이 그럼 반드시 하자가 있거나 나쁜 지역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4월 7일부터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분양권 이제 우리가 청약 통장 당첨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생일대의 내 인생 최대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이 좀 시들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지역이랑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분양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서울 지금 미분양 물량이 한 600세대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600세대도 우리가 알만한 뭐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작은 단지들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의 미분양 물량만 나와 있는 것이고 뭐 매머드급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분양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시장이 좀 호전되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만큼 사실상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다 아시죠? 입주권은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을 사는 거고 분양권은 청약을 받는 겁니다. 그죠?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 되는 분양권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이런 거죠. 뭐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는 10억이다. 일단은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조합원 분양가 5억 원에다가 뭐 조합원들이 5억에 팔겠습니까? 분양가가 10억에 일반 분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5억에다가 프리미엄 4억씩 3억씩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10억인데 뭐 조합원 분양가도 거의 8억, 9억, 10억에 육박하는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 10% 또는 20%만 있으면 되니까 10억이라면 1억, 2억만 준비해도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가 가능한 게 분양권이죠. 입주권 같은 경우는 8억, 9억, 10억 온전히 목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원 물량이라는 게 어쨌거나 인기 있는 지역, 뭐 노량진 같은 지역이라든가 옥수 금호동이나 행당동이나 뭐 한남뉴타운, 성수동 같은 것들이 사실상 다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판로는 이제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년이죠. 근데 수도권에 이제 규제 지역은 3군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이 이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지역들. 그런 지역은 이제 3년이고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년이면 분양권 전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1년 6일이나 6개월이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첨되자마자 몇 달 있으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수도권에 무려 120개 단지가 총 12만여 가구가 분양권 전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서울은 한 16개 단지에서 총 11,233가구가 분양권 시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권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수자는 상관없지만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있죠. 그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단지들은 당장 매도를 못한다. 잘못하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다 하고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분양권 매물이 과연 증가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양권 역시 양극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양극화. 이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누차 강조하는 거고 전국적인 양극화 그리고 지역적인 양극화, 국지적인 양극화가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2023년 한 해가 이 양극화의 시발점이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 사업들과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로 인해서 이 양극화는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이 분양권 시장도 이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되어 있잖아요. 분양권에. 그렇죠. 근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라든가
수도권 지역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무피해 나오는 물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이라든가 가격 하락폭이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뭡니까? 무피해 프리미엄이겠죠.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지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외려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서울처럼 높은 프리미엄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물량이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문동에 있는 이문뉴타운에 시세를 보려고 갔는데 이문동에 있는 이제 조합원 물량이 피가 한 5억 정도 붙었더라고요. 5억이면 지금 양도세율을 따지면 60% 70%거든요. 그러면 5억에 60%만 낸다 그래도 3억을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되는 거고 나의 전 재산의 60% 70%를 세금으로 내버리는데 어느 누가 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양권 매물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거나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좀 딸리거나 아니면 지금 뭐 마이너스나 무피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무피가 있는 지역이 그럼 반드시 하자가 있거나 나쁜 지역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한 10년 정도에서 경험을 해봤듯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앞서 얘기한 왕십리뉴타운 같은 지역도 그렇고 마레프, 마포레미안 프리지오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막피로 막 거래가 됐었던 지역이고 최초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무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얼마나 앞으로 견고하고 탄탄하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고 이슈들이 있느냐 그리고 개발 계획들이 정책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지자체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통 요건들이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저렴한 물건을 아니면 마이너스라든지 무피라든지 이런 분양권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양권 매물 같은 경우는 양극화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슈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만약에 분양권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싶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라. 그리고 7월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 7월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을 좀 우리가 보고 시장에 좀 참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권들이 많은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 7월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아까 양도소득세율이에요. 양도소득세율이 66%와 77% 상당히 많잖아요. 요게 이제 일반과세로 바뀌는 겁니다. 일반과세. 2020년 수준으로 양도소득세를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폐지가 되고 1년 미만 같은 경우도 최고세율 45%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 정도라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분양권을 매도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LTV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까지 7월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 핵심은 양도소득세다. 거래세 완화. 그죠?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만약에 양도소득세율이 일반과세로 바뀌게 된다면 인기 지역에 있는 물량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좀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예요.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많은 단지 수도권 120개 단지와 서울의 16개 단지 총 한 1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2023년 4월 현재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풀리는 단지들인데 이 중에서 실거주 의무를 하는 분양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이제 사실 폐지가 되니까 패키지가 이제 두 가지예요.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와 양도소득세율 일반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들이죠. 2021년 2월 이후 분양권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2년에서 5년간 실거주를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실거주를 반드시 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전매 제한이 풀려도 사실상 의미가 없죠.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입주 이후에 2년에서 5년 실거주를 해야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징역 갑니다, 여러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도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아직까지 이제 2월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2월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서로 싸우고만 앉아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합니다. 어쨌거나 국회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이겁니다. 일단 이 분양권 전매 완화를 그러면 이제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당신 말처럼 세금도 높고 실거주 의무도 아직 다 폐지를 안 했으면 앞으로 나올 물건이 그렇게 많이 분양권량이 많지도 않을 텐데 굳이 이걸 그럼 뭐 하냐? 안고 빠진 호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생각을 읽어야지 돼요. 일단 정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분양권 전매 완화가 됐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황금성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팔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거잖아요. 분양받고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자고 나면 6개월 지나면 매도를 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둔촌주공 아파트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여름이랑 겨울 지나면 여름 휴가 한번 갔다 오고 크리스마스 지나면 둔촌주공 아파트도 이제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황금성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는 앞으로 나올 분양권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그냥 기존 분양권 시장.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정부의 정책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부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주택 구입하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에 대한 뭐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의 어떤 정부든 모든 정책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완화 정책을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규로 나올 청약 시장에 대한 높은 호응을 좀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 분양권 전매 제한 카드라는 걸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신규 물량으로 써놓은 겁니다.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이후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세제 개편안이 저는 발표돼서 일반 과세로 확정이 될 걸로 저는 거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급지라든가 존입지에 있는 매물들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겠지만 저는 뭐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 정도라면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겠죠. 그런데 분양가 더하기 프리미엄이라는 게 앞으로 발생된 2, 3년 후에 3, 4년 후에 혹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 이후에 시장이 호전됐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가늠해 본 다음에 매수하실 수 있으면 매수하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매물 증가가 예상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있는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향후에 이제 매물 출현은 효과가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분양단지들의 청약시장 호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인기 지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나오는 즉즉 이제 미분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분양권 전매 완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